이 거지가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당장 쪼가내! 진우 씨, 우리 진우 씨 마지막 가는 길 보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산맥이라 불리던 성진그룹 이강철 회장의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는 짙은 향 냄새와 수백 개의 근조 화환이 벽면을 가득 채운 엄숙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추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조원대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자식들의 고성이 담장을 넘고 있었고 슬픔보다는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죠.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화려한 조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는 고작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의 손에 이끌려 위태롭게 발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하나가 마치 전 재산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안겨 있었죠. 장남 이성구는 사색이 되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거지가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당장 쫓아내. 하지만 여자는 미동도 없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진우 씨 마지막 가는 길 보러 왔습니다. 장내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막내 며느리 연우였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시린 바람이 불던 초겨울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지된 사랑과 짓밟힌 진심. 당시 연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불안한 신부였습니다. 고아 출신의 평범한 간호사였던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성진그룹의 막내 아들 진우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화려한 웨딩드레스 뒤에 숨겨진 현실은 가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연우는 그저 운 좋게 로또 맞은 불청객이자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오점이었습니다. 특히 진우의 누나인 성희는 연우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한 번은 연우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던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죽을 쓰고 남편 진우를 위해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서 본가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성희는 코를 찌푸리며 연우의 손에 든 도시락통을 낚아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천박한 냄새 풍기지 말라고 했지? 내 처지를 알아야 할 거 아냐? 간호사 주제에 어디서 며느리 행세를 하려 들어? 연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남 성구는 한술 더 떠비웃음을 흘렸죠. 진우가 잠시 눈이 멀어서 너 같은 걸 데려왔지만 그 눈이 언제까지 멀어 있을 것 같니? 주제 파악하고 알아서 기어나가. 그게 너한테도 내 뱃속에 있다는 애한테도 좋을 거야. 성구의 말은 비수처럼 연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자신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남편 진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늘 연우에게 미안해하며 언젠가 이 집안의 추악한 비리를 모두 밝히고 함께 멀리 떠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연우야, 조금만 참아. 아버님께 드릴 증거가 거의 다 모였어. 이 일만 끝나면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자. 진우는 그날 이후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에 집중했습니다. 형들의 비자금 내역과 회사 내부의 부조리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진우가 연우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낭떠러지 끝의 삶과 암흑.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진우는 회장님께 보고할 결정적인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연우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시신과 사고의 충격으로
시력을 잃었다는 의사의 진단뿐이었습니다. 연우의 세상은 말 그대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성구와 형제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허공을 더듬는 연우를 향해 그들은 차가운 유언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눈까지 멀었으니 쓸모가 없군.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라. 그게 너 같은 애들한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연우는 갓 돌이 지난 딸 지훈을 품에 안고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아꼈던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연우는 도시 변두리의 낡고 습한 지하 단칸방에서 지옥 같은 5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한낮에도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곳에서 연우는 오직 딸 지훈의 숨소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차리기 위해 더듬거리는 손으로 쌀을 씻다 엎지르기 일쑤였고 뜨거운 냄비에 데인 흉터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실성한 듯 낡은 도시락통을 안고 오는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눈먼 여자가 애까지 데리고 저게 무슨 고생이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우가 매일 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소리에 집중하며 감각을 깨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고 손끝의 감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딸 지우는 그런 엄마의 지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남들은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처지였지만 연우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비밀과 짓밟힌 손등. 그러던 어느 날 연우는 운명처럼 성진그룹 본사의 청소 용역직에 지원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손끝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제발 딸아이를 위해 기회만 주세요. 천신만고 끝에 화장실 청소 일을 맡게 된 연우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이 죽은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먼 청소부라 부르며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바닥에 커피를 쏟으며 그녀를 괴롭혔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지팡이를 발로 차며 조롱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우는 평소처럼 부회장실이 있는 32층 VIP 전용 화장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이곳은 오직 소리와 냄새, 그리고 손끝의 감각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실 안쪽 칸에서 은밀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유언장 집행만 무사히 넘기면 돼. 변호사가 가진 그 파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 5년 전 이진우 때처럼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장남 성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박 실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회장님. 이번에도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연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들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연우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으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가던 연우의 발끝에 성구가 일부러 내민 다리가 걸렸습니다. 연우는 바닥에 거꾸러졌고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복도로 튕겨나갔습니다. 이런, 눈이 안 보이니 발 앞에 사람 있는 것도 모르나? 조심 좀 하지 그래. 성구는 박 실장과 함께 그녀를 비웃으며 연우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연우는 낮은 목소리로 애원하며 도시락통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성구가 자리를 떠난 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연우의 표정이 일순간 변했습니다. 어둠 속의 추격자와 마스터키. 성구와 박 실장이 비웃으며 자리를 떠난 후
복도에 홀로 남겨진 연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짓밟힌 손등에서는 핏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바닥을 더듬어 도시락통을 챙겼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낡은 고철 덩어리 같았지만 그 안에는 진우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우의 청소 도구함에는 못 보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남들은 그저 낡은 걸레와 세제통이라 여겼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도청기와 복제된 마스터키가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본사의 어둠 속을 소리 없이 누볐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치는 규칙적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경비원의 발소리를 체크하기 위한 일종의 소나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우는 회장님의 가신인 김 변호사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구의 압박에 시달리며 거취를 고민하고 있었죠. 연우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김 변호사의 책상 아래에 초소형 발신기를 부착했습니다. 성구 부회장이 사람을 붙였어. 오늘 밤 안으로 파일을 옮겨야 해. 김 변호사의 긴박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연우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박 실장과 경비원들이 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눈먼 여우 같은 년 오늘 제대로 잡아야겠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긴박한 상황. 연우는 막다른 복도 끝에서 벽면의 배전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드라이버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선들을 움켜쥐었고 잠시 후 건물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코드 블랙의 부활과 1차 반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모든 전등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한 박 실장과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그 여자 잡아. 하지만 그들이 손전등을 켰을 때 복도 끝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이미 환풍구를 통해 김 변호사의 방으로 다시 잠입한 뒤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누구냐? 보안팀. 그때 선글라스를 벗어 던진 연우가 나타났습니다. 창밖에 희미한 달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그 파일,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분명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연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 씨를 만나기 전 제 암호명은 코드 블랙이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대테러 보안을 담당했었죠. 제 남편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난 5년을 죽은 듯 살았습니다. 사실 연우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최고의 보안 요원이었으며 진우와의 만남 역시 위장 취업 중 벌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과거를 지웠지만 남편의 죽음은 잠들었던 사자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그녀가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한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가장 경계심을 늦추고 추악한 진실을 내뱉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아우라에 떨리는 손으로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진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진우가 죽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내부 고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파일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됐군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비장한 발걸음. 파일을 확보한 연우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박 실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연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는 이제 무기와 다름없었습니다.
연우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추격해오던 박 실장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몰래 준비해온 낡은 소형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연우는 지훈의 손을 잡고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그녀는 수많은 멸시와 동정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기 봐, 눈까지 멀어서 저꼴로 나타나다니 참 기구하네. 저 도시락통은 뭐야? 저걸 들고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연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주 자리에 있던 성구가 사색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연우가 아직 본사에 갇혀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길? 박 실장은 어디 가고 내가 나타난 거야? 성구의 떨리는 물음에 연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회장님, 아버님께 드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진우 씨가 마지막까지 꼭 전해달라고 했던 그 도시락 말입니다. 성구는 도시락통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연우는 교묘하게 몸을 피해 김 변호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진실의 방아쇠를 당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이제 곧 끝날 거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연우의 가슴 속에서 5년간 응어리졌던 슬픔이 분노와 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성구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비서들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김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며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통의 진실과 2, 3차 반전. 유 원장 발표 직전 연우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까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연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도시락통의 이중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자 그 안에서 최첨단 소형 송수신 장치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순간 거대한 스크린에는 유 원장 대신 소름 끼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진우의 사고 직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성구가 보낸 트럭이 진우의 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순간과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진우를 확인하러 온 박 실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장내는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성구가 유산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 이 회장을 수년 동안 독약으로 중독시켜온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먹이면 심장이 멈출 거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성구의 음성이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시락통 안에는 진우가 생전에 분석했던 독약 성분 파일과 성구의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성구는 조작이라며 미친 듯이 절규했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수십 명의 형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성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진우 씨가 아버님께 드리려던 선물은 효심이었지만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은 영원한 감옥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데가 죽어서도 다 치르게 될 거야. 새로운 시작과 깊은 여운. 모든 광풍이 지나간 후 김 변호사가 진짜 유 원장을 낭독했습니다. 나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막내 며느리 연우에게 위임한다. 그녀는 내 아들 진우가 목숨 걸고 지킨 유일한 진실이자 이 썩어빠진 가문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연우는 지훈의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녀에게 상속이란 부가 아니라 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1년 뒤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훈이 활짝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연우는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던 5년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연우는 남편 진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신선한 꽃과 함께 정성껏 싸온 김밥이 든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우 씨, 이제 우리 지훈이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던 시절보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려는 의지만 있다면 눈이 멀어 있어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반드시 보인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눈앞의 이익과 마음속의 진실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시각 장애인 여인이 5년의 침묵 끝에 세상에 던진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